네,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무면허 눈썹 문신 시술 받는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자칫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퀵터뷰에선 피부과 전문의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미석 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하고 네, 계시던데 네네.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받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일단 이건 의료인, 그러니까 찌르는 거잖아요. 바늘로 네, 찔러서 문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게 돼 있죠. 근데 의료인이 안 하면 네. 누구든지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그 의료법 27조에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건 그 바늘로 찔러서 그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음, 그 의료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. 네. 그럼 의료인의 범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. 건가요? 의사가 주로 해야 되는 거고요. 네.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때는 문제가 될 음. 수 있는 거죠. 아, 왜냐하면 이게 이게 예. 그거 그냥 문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음. 감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아. 그래서 이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감염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네네. 좀 문신 시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병원에 네. 직접 가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? 예, 이제 자주 오는 거는 이게 문신이 그 이물질이잖아요. 네. 이물질이 들어가면 유가종이라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눈썹이 딱딱해지고 붉게 올라오는 게 계속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럴 경우에는 그 문신을 제거를 해야 그것도 가라앉고 거기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런 그 시술을 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유가종 때문에 많이 오시고 네. 그다음에 거기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음.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염증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 뭐 흉터가 남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도 음.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이 문신을 하고 많이 와요. 아, 켈로이드는 이렇게 상처를 주면 살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. 빨갛게. 예. 근데 그런 분들이 문신을 할 경우에는 거기가 뻘겋게 튀어나와서 왜 음. 우리 제왕절개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막 튀어나오잖아요. 빨갛게. 네네네. 이제 그렇게 돼서 음.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아, 그럼 본인이 켈로이드성 뭐 피부 질환을 갖고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겠네요. 그럼요. 네. 하면 안 되죠. 네, 일단 두 네.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는 네네. 염료 부분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용 시술 부분일 텐데 먼저 네. 염료 같은 경우는 앞서 리포트에도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했거든요. 이런 네네.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? 일단 그 중금속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문신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급성으로 중독 현상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그 피부에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럴 경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납이나 안티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만약에 납인 경우에는 장기간 높은 그 농도에 노출되면 뭐 신경계 이상이 초래될 수 있죠. 뭐 경련도 일어나고 또 뭐 빈혈도 음. 일어날 수 있고 또 신장이나 이런 근육 쪽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뇌신경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게 발암 물질로도 알려져 있죠. 납 같은 경우엔. 네. 그다음에 이 안티몬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접촉 노출된 부위에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피부염이나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, 또 뭐 설사 등의 그 소화기 이상 증상, 그다음 발암 물질 이것도 의심을 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죠. 아, 그렇군요. 또 네, 무면허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 여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, 어떻습니까? 좀 철저하게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일까요? 그렇죠. 일단 그 음. 소독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음. 안 되는 경우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 감염도 생길 수 있지만 요새 무서워하는 뭐 에이즈나 C형 간염 이런 그 희수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정말 이거는 소독을 잘하고 일회용만 써야 되고 이런 음. 그 지식이 확실히 되어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의료인이 해야 음.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앞서 원장님께서 뭐 피부 질환적인 측면 아니라 이제 중금속 네, 때문에 인체에 미친 영향이 뭐 신경계 이상 같은 것들도 올 수 있다고 네, 이제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네네, 사실은 네,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네, 무면허 시술 하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겠죠. 아무래도 네, 네, 그런 네, 분들이 좀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네, 위해서 좀 끝으로 전문가로서 네. 충고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일단은 그 문신을 할 때는 자기 체질에 맞는지 일단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문신하다가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 그 바르는 마취하기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네. 그럴 경우에는 쇼크 일어나면 정말 생명도 위독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바른 마취약도 발라서는 안 되는 거고, 음.
그리고 이 문신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눈썹 문신은 모르겠는데 몸에 문신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하세요. 그래서 우리 피부과 학회에서는 네.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랑의 지우개라고 그래서 그 청소년 때 멋모르고 했던 문신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취직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런 사람 문신 지워주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문신은 그 호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긴 하는데 네. 가급적이면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그 문신을 받고 싶다 할 경우엔 네. 정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소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정말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지를 꼭 따져서 받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선택도 좀 상담을 그렇죠.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네네. 네. 이미석 원장님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